오늘 영상은 클래시스와 비올, 두 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비교 영상입니다.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국내 기업이네요. 미용 시술은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어 미용 시술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외모는 경쟁력이라는 사회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남성 및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또 SNS의 발달과 활발한 시술 후기 사이트 덕에 소비자들은 시술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미용기기 섹터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기업이 뜹니다. 이 중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30% 이상인 두 기업, 클래시스와 비올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스테라시스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올해 상장한 신생기업이라서 이번 비교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290억 달러에서 2030년 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클래시스와 비올의 장비가 속한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2025년 80억 달러에서 2030년 1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즉 EBD 시술은 크게 레이저, 하이프, RF로 구성됩니다. 이 중 최근 성장세가 돋보이는 RF와 하이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RF는 Radio Frequency의 약자로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의 진피층에 가해 피부 조직의 수축을 유발하고 콜라겐 재생 효과를 일으킵니다. 미세 침을 진피에 삽입하는 최소 침습 방식의 마이크로 니들 RF와 피부 표면에 핸드피스를 접촉시키는 비침습 RF로 구분됩니다. 하이프는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의 약자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라는 뜻입니다. 생성된 초음파는 초점에 맞추어 특정 피부 깊이에 집중되고 이 주변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된 열은 피부 조직에 열 응고를 유발하게 되고 피부 조직이 수축하면서 리프팅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이프는 RF와 다르게 피부의 가장 깊은 근막인 스마스층까지 타겟이 가능합니다. 한편 RF와 하이프 장비는 환자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유지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소모품을 계속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장비를 판매한 회사는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RF와 하이프 시장에서 큰 두각을 보이고 있는 두 기업, 클래시스와 비올에 대한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2007년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피부과 전문의 정성재님께서 창업하셨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백승한 전 다나오 코리아 이사입니다. 비올은 200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라종주님께서 창업하셨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이상진 전 DMS CFO입니다. 클래시스 주가는 지난 1년간 53% 올랐으며 시가총액은 2025년 4월 1일 기준 3.8조 원입니다. 비올 주가는 지난 1년간 38% 떨어졌으며 시가총액은 약 4,200억 원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클래시스가 더 좋네요. 다음은 최근 3개년 주요 실적입니다. 클래시스는 매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며 2024년 2,4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50%, 순이익률 40%를 기록했습니다. 비올 역시 매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며 2024년 58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62%, 순이익률 56%를 기록했습니다. PER, PBR을 보면 클래시스는 PER 31, PBR 6.8, 비올은 PER 14.4, PBR 5.2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올이 저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크게 세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슈링크, 볼뉴머 등의 미용 의료기기 브랜드인 클래시스, 해외 에스테틱 샵을 타겟한 미용기기 브랜드 클루덤, 그리고 화장품 및 개인용 미용기기 브랜드인 슈링크 RX와 스캐덤이 있습니다. 이 중 클래시스 브랜드와 장비 소모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비올의 매출은 크게 장비,
소모품, 기술 이전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전년 대비 클래시스는 클래시스 브랜드의 장비 수출, 소모품의 국내외 판매 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비올은 자사 장비 수출이 정체되었지만 소모품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했고 기술 이전 수입으로 102억 원을 수령한 것이 전체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이전 수입은 비올의 침습 RF 특허에 대한 소송 합의금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 침해 2차 소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 이전 수입을 제외하면 2024년 매출은 48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3년 클래시스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630억 원을 제외하면 브라질 450억 원, 태국 100억 원 등의 국가에서 매출이 나왔습니다. 2024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올의 경우 한국은 9억 원에 불과하고 미주 70억 원, 그리고 아시아 128억 원 등 이 지역에서 주 매출이 나왔습니다. 클래시스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서서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 비올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는 한국, 브라질, 태국, 비올은 중국과 미국에서 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지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하이프 기술의 슈링크, 모노폴라 RF 기술의 볼륨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니들 RF 기술의 시크릿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올은 대부분 마이크로니들 RF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칼렛과 실펌 X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기술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작년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다의 인기 마이크로니들 RF 장비인 시크릿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비올 역시 마이크로니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실펌 X와 스칼렛을 판매 중이며 중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클래시스의 모노폴라 RF 장비인 볼륨어는 누적 1000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작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아 미국 진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비올 역시 작년에 모노폴라 RF 장비인 셀리뉴를 런칭하고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RF 시장에서는 강자지만 모노폴라 RF 시장에서는 비올이 후발주자입니다. 클래시스의 가장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슈링크는 2014년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하이프 시장 점유율 55%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15,000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반면 비올은 2024년 12월 듀오 타이틀을 출시하며 비교적 늦게 하이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진피 하부와 스마스층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클래시스 직원 수는 2022년 350명, 2023년 383명, 2024년 527명으로 특히 지난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올 직원 수는 2022년 61명, 2023년 92명, 그리고 2024년 101명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하이프와 RF의 시술 증대를 위해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하는 마케팅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2B로는 논문, 유저 미팅, 심포지움 등을 통해 전문가 접점을 강화하고 있고 B2C로는 슈링크 모델로 배우 고민시, 볼륨어 모델로 배우 김수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올도 유저 미팅, 학회 등을 꾸준히 참석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 증가를 위해 드라마 협찬 및 미스코리아 모델 채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대형 배우, 비올은 미스코리아를 모델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비올이 보다 가성비 광고를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클래시스는 최근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의 사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클래시스는 2025년 매출 목표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5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비올은 공식 발표한 가이던스는 없었는데요. 다만 2025년 2월 이상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스칼렛 후속 모델이 출시된다. 그리고 원천 기술 2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 LS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매출액을 696억 원, 영업이익 432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주주를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해외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60.16%, 창업자 정성재가 9.8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코스닥 상장사인 DMS가 34.76%, DMS 전 대표인 박용석 씨가 0.83%, 그리고 현재 비올의 대표이사인 이상진 씨가 0.6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클래시스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4%의 배당률, 17.2%의 배당 성량을 나타냈으며 약 77만 주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비올은 배당만 지급했습니다. 시가 배당률 0.25%, 배당 성량 3.54%로 클래시스가 보다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두 회사 모두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클래시스는 지난 2월 26일 삼성전자 인수설에 바로 23%까지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공식 부인한 뒤 바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비올은 3월 말 최대 주주인 DMS가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용석 창업주의 개인 회사와의 불투명한 거래가 원인이었는데 이로 인해 비올의 주가가 그날 6%나 떨어졌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LS증권 조은혜 애널리스트님이 두 기업을 분석한 바 있는데요. 클래시스는 6만 1,000원, 비올은 12,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스와 비올은 국내를 대표하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클래시스는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해외 에스테틱샵 전용 미용기기 및 화장품 등 비올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RF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매출이 너무 이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슈링크를 중심으로 국내 매출도 전체 매출의 32%로 높은 편이며 브라질, 태국 등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 및 미국 진출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비올의 국내 매출은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하며 주 타겟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뚫기 어려운 미국과 중국에서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비올의 장점입니다. 클래시스는 비올보다 주주 친화적이며 대형 연예인 모델을 쓰는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투자하는 편입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클래시스의 PER은 38, 비올의 PER은 12로 상대적으로 비올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비올의 대주주인 DMS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클래시스의 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 및 가이던스인데 클래시스는 IR 자료에서 이런 성장 전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반해 비올은 이런 비전을 담은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미용의료 업계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뻐지고 싶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더 나아가 사치 부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화장을 통해 아름다움을 덮었다면 미래에는 미용 시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나에게 흡수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계는 점점 수출의 비중을 늘릴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각국 인허가를 빨리 획득하고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FDA, 중국의 NMPA 등의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시장 전망이 좋은 만큼 경쟁도 치열한데요. 하이프는 울세라, 모노폴라 RF는 써마지, 마이크로니들 RF는 포텐자나 모르페우스 등의 해외 장비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장비는 몇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외 장비에 비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또 외모에 민감한 국내 분위기 덕에 시술 후기 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국내 시장을 테스트 베드 삼아 해외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국내 미용의료기기 업계의 수익성이 워낙 좋다 보니 해외 사모펀드들이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클래시스, 2023년 루트로닉, 2024년 제이시스 메디칼의 뒤를 이어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주인공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수 대상이 되어 공개 매수 공시가 뜬다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국내 상장된 미용의료기기 업체는 클래시스, 비올, 원텍, 하이로닉, 아스테라시스, 레이저옵텍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출과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클래시스가 대장주이지만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대박 장비를 개발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용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각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며 신시장은 잘 공략하고 있는지, 마케팅 전략은 잘 통하고 있는지, 매출 및 시장 규모는 예상한 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장기간 팔로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제품 또는 새로운 미용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과거의 IPL, RF, 프랙셔널 레이저, 마이크로니들 RF, 모노폴러 RF에 이어 지금의 하이프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미래에는 분명히 또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신제품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과거의 치료 목적 시술이 현재 관리 목적 시술로 변하면서 피부과 트렌드가 건당 결제에서 10회 코스, 3개월 패키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술 수요가 많아지자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도 미용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에는 치명적이므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용 의료는 얼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는 몸 자체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바디 컨투어링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에 물어본 결과 하이프, RF, 지방 냉각, 전기 자극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며 이미 많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바디 컨투어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성, RF와 하이프 위주의 미용 시술 설명, 대표적인 국내 기업 클래시스와 비올의 비교 및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적어주세요.